지난 시간에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코드로 좀 보여주겠습니다. 코드는 시험에 안 나올 거지만 그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이 과목에서는 가르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코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코드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의 타스크가 다르고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선 인풋이 뭐가 들어오면 리얼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떤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그거의 클래스를 아웃풋으로 줄 수 있고, 티피컬리는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클래스가 될 확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FA10 데이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칼라 사진들이 10종류의 칼라 사진이 있어요. 뭐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플러그는 있었고 에어플레인 있고 쉽 있고 여러 가지 10종류의 사진이고요. 그러면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는 칼라 사진이 들어오면 그 각각의 클래스가 의 확률을 뱉어내게 되어 있고, 티피컬리는 그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최종 결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클로즈 폼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러죠. 리얼 라인 평면상에 그러면 요거를 잘 설명하는 라인을 찾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는 일인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찾는 건 결국은 이 라인의 기울기하고 y절편이에요. 평면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요 라인으로 스페시파이 해서 얘기를 하면 인터셉트 알파하고 슬롭 베타를 찾는 클로즈 폼 포뮬라가 있어요. 그 이퀘이션을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그 노멀 이퀘이션을 풀면 알파와 베타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은 그런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코드로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걸 조금 코드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옵티멀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코드부터 봅시다. 코드는 제가 zip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아마 올려놨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최근에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저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서 좀 바뀌었네요. 오케이. 엠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고요. 파이썬 코드는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파이썬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이썬이 깔려 있으면 오케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건 터미널이라는 거고요.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나? 옛날에 커맨드 윈도우라고 불렀고요. 최근에는 또 다르게 부르는 것 같은데 쉘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거고 뭐라고 불러요? 파이썬에서 아예 윈도우에서 파이썬 돌리시는 분들 없나? 예, 좌우지간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하면 파이썬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터미널에서 돌릴 수도 있어요. 터미널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터미널에서 돌려볼까요? 터미널에서 돌려봅시다. 근데 오케이. 터미널에서 돌리려면 일단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가야 되거든요. 찾아가 봅시다. 그 전에 저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PW 하면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지금 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유저 안에 승철이라는 거기에 있고요. 지금 저가 돌리려고 하는 거는 SSD에 있어요. Change Directory, CD 하면 Change Directory고요. 아마 볼륨에 T5라고 있고요. T5가 저의 SSD고요. 거기 GitHub의 딥러닝. 근데 제가 최근에 코드들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럭처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ls 그러면 리스트라는 거고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쫙 나와 있고요. 아마 토픽 1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hange directory 오케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오케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빈칸이 그 지금 파일 이름에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갔나?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폴더 이름에 빈칸이 들어 있어요. 제가 보통 만들 때는 빈칸을 되도록이면 안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마이 비디오라고 해서 언더스코어를 집어넣죠. 이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빈칸을 하려면 아마도 이렇게 토픽하고 그냥 빈칸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빈칸으로 인식할 겁니다. 아마도 토픽 1 토픽이 여러 개 있으니 오케이.
그래서 change directory topic 빈칸하고 1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인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나? 탭이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름 지을 때 빈칸을 안 만드는데 이게 클라우드가 만든 클라우드랑 저랑 같이 만들긴 했는데 빈칸을 만들어 놔가지고 귀찮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돌리고 싶은 거는 앱리스트라는 게 좀 전에 있었는데 어디 있나?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으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돌리고 싶은 폴더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제가 돌리고 싶은 거는 요 파이썬 파일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 파이썬 파일 돌리려면 여기다가 일단 돌려보죠. 돌아가나? 안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돌아가네? 오케이. 돌아가면 오케이. 안 돌아갈 걸 제가 익스펙트 했는데 이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 돌린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오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리나 보네요.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돌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돌리는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물결 무늬가 있죠. 그거는 지금 요런 거를 인식을 못 한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 파이썬이 여러 가지 종류가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디폴트로 잡혀 있는 놈이 이 놈을 인식을 못 한다는 거고 그러면 파이썬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건 VS 코드라는 거고요. 보통 파이썬에서는 파이참이 파퓰러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이썬의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인식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파이썬 해서 select interpreter 하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3.9.6 요거를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돌아간 인식을 못하네. 3.10 12로 하니까 사라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3.12로 셀렉트 하니까 이게 사라졌어요. 여기에 물걸면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거 돌리는 것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뭔가 뒤에 뭔가가 에러가 떴고요. 어쨌든 몇 개 돌아갔다는 게 중요하고 에러 난 거는 나중에 좀 마이너한 에러일 겁니다. 뭐 그림 그리고 나서 그림을 세이브할 적에 폴더 지정을 안 해가지고 에러가 났든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앱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리그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하죠. 여기서 돌려도 돼요.
귀찮으니까 챗GPT 보고 달라고 그럴게요. 파이썬에서 딥러닝과 관련돼서 가장 파퓰러한 패키지가 두 개 있는데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근데 텐서플로우가 저 기억에는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텐서플로우 사용했는데 나중에 파이토치가 나왔고 파이토치가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파이토치는 메타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파이토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고요. 어딘가 인터넷상에 어딘가에 있고요. 그러면 파이토치가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하게 세이브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셋은 6만 장이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10,000장이에요. 6만 장은 클래스가 10개가 있거든요. 0, 1, 2, 3, 4, 5, 6, 7, 8, 9 각각 6,000장씩 들어가 있고요. 테스트 10,000장이라고 그랬죠. 테스트는 0, 1, 2, 3, 4, 5, 6, 7, 8, 9가 1,000장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요. 딥러닝에서 가장 심플한 데이터셋이에요. 오케이. 예, 코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토치 비전이라는 패키지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테스트셋만 하라고 그러니까 테스트셋만 다운로드 받고 있군요. 오케이. anyway, 트레인셋이 있고 테스트셋이 있는데 테스트셋을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데이터 로더라는 걸 만들고요. 데이터 로더는 별거 아니고 그냥 파이썬 익숙하시면 이터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4장씩 줄 거예요. 배치 사이즈가 지금 64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제가 64장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64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포루프 요거를 포루프에 얹어 놓으면 64장을 한꺼번에 쏴줄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포르프 돌리지도 않고 그냥 이터로 하고 넥스트 하면은 배치 사이즈 하나만 쏴주고요. 그러면 요게 64장의 이미지하고 64장의 이미지하고 각각의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지의 라벨이 튀어나왔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오케이. 오케이. 토치 비전의 이미지 메이크 그리드라는 펑셔널리티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는군요.
요건 콜앱이고요. 콜앱은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콜앱은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에 구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셀이라는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 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텍스트를 쳐서 보여주는 형태의 것들이 있고요. 지금 요게 텍스트 버전이고요. 요게 코드 버전이에요. 텍스트 버전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그럴까요? 레이텍 비슷한 걸 서포트하고요. 레이텍은 수식을 예쁘게 써주는 파이썬 같은 놈이고요. 그 다음에 MD 포맷, 막다운 포맷을 서포트합니다. 오케이. Anyway, 요거는 텍스트 버전이고요. 요거는 코드 버전이에요. 코드 버전은 파이썬을 서포트하고요. R을 서포트합니다. R은 통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이고요.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 좌우지간 이게 지금 저는 파이썬을 돌리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다 패키지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돌아가요. 이 정도 코드는 챗GPT가 전혀 무리 없이 만들어 줘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워밍업 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64장의 테스트 데이터를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러면 요 X에 해당되는 게 여기 사진 한 장이 X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해서 요거는 7이겠죠? 요건 2, 5, 0, 6, 4, 7, 9, 8인가? 8, 4, 7, 3, 2 이런 거예요. 그래서 6만 장이 트레인셋이 그림 그리고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페어링이 되어 있고요. 그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장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충분히 보신 것 같고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 가지고 6만 장의 트레인셋을 다운받고요. 만 장의 테스트셋을 다운받아요. 그래서 로컬하게 저장을 하고요. 로컬은 저 컴퓨터가 아닙니다. 구글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6만 장의 트레인셋 가지고 트레인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해해야 될 거는 그 부분이에요. 6만 장의 트레인셋 가지고 트레인을 하고 그다음에 트레인이 끝나면 만 장의 테스트셋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사진 만 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가 0인지, 1인지, 2인지, 9인지 그거를 프리딕트를 하고요. 실제 정답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몇 개나 맞히느냐. 그거를 해요. 이 정도 코드는 제가 보기에는 챗GPT가 전혀 무리 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코드 나중에 보고. 오케이. 그래서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코드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을 데이터 로더라는 양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데이터 로더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for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트레인을 하고자 하는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이걸 보시면 엠니스트 데이터셋 사진 한 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흑백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이고 그러니까 채널이 하나라고 부르고요. 컬러 사진은 보통 채널이 3개고요. 4개짜리도 있는데 3개면 RGB 채널을 의미하고요. 각각의 채널마다 박스가 들어있어요. 박스 사이즈는 지금 28x 28이에요. 그래서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실제로 까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채널은 1개고요. 여기가 28, 이쪽이 28 이렇게 생겼어요. C410 아까 얘기했는데 C410은 어떻게 생겼냐면 칼라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채널이 3개가 있어요. RGB 채널 3개가 있고요. 각각이 여기가 32, 32일 겁니다. 아마. 베스킨 라빈슨 32. 잠깐만. 32가 그 32가 맞나? 오케이. 물어봅시다. 32였던 것 같은데. 맞네요. 베스킨 라빈슨이에요. 32 by 32네요. 칼라 사진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엠니스트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1 by 28 by 28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은 몇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냐면 28 곱하기 28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78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인데 784개의 숫자가 들어오면 28 by 28 요게 인풋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784개의 숫자가 들어오면 10개의 숫자를 뱉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0개의 숫자는
양수도 될 수도 있고 음수도 될 수도 있고 더했을 때 1이 아니에요. 저희는 확률로 인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10개의 숫자에다가 소프트맥스를 걸어줄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걸어주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걸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게 사진이 요, 요 사진이 사진 한 장이 어, 쉐입 사진 한 장이 1바이 28바이 28이에요. 그걸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데 피지컬리 펼치는 게 아닙니다. 피지컬리 메모리에다 펼쳐가지고 메모리에 다시 쓰는 게 아니고 그 메모리 상에 있는 숫자 1바이 28바이 28을 내가 보는 방식을 고개를 약간 비틀어 가지고 1바이 28바이 28로 되어 있는 거를 고개를 약간 비틀어서 보는 거예요. 메모리에다 다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뷰라고 여기 표시를 했는데 784개의 숫자가 한 줄로 서 있거니라고 보는 겁니다. 메모리에다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 던져줘요. 여기에다 던져주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개의 숫자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이 10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10개 바이어스 텀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의 숫자가 제너레이트 되고요. 오케이.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하죠. 여기 데이터 상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걸 잘 해석을 하면 이렇게 플랫하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메모리 상에는 이렇게 일렬로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 784개의 숫자가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터프리트를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트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나는 일렬로 서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x라고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쉐입이 784고요. 요거는 784 바이 10짜리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요거가 곱해지면 10개의 숫자가 튀어나오고요. 요거는 10, 쉐입이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쉐입이 최종적으로 10개의 숫자가 나오고요. 10개의 숫자에다가 소프트맥스를 거는 겁니다. 그럼 10개의 숫자가 나오고 이 10개의 숫자는 다 양수가 되고요. 더했을 때 1이 돼요. 그러면 이걸 확률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돌렸네? 돌렸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폭을 5번 돌렸고요. 이 폭을 5번 돌렸고 트레인셋에서 이 폭을 5번 돌렸고요. 트레인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 애큐러시가 92.13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뭘 추가를 하려고 그러냐면 트레인 하기 전에 테스트 64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프리딕하고 트루스하고를 프린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딕하고 true를 add-on 하게 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봤던 코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뭘 어, 얘기했냐면 일단 테스트셋에서 64개의 데이터셋을 픽스를 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트레인 하기 전에 이 64개의 테스트셋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다가 타이틀을 붙이는데 트루 라벨이 뭔지 지금 현재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 프리딕트하는 라벨이 뭔지 그거를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뭐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버그가 날 거라고는 버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리고 티피컬리 챗GPT가 만들어내는 코드는 이상한 종류의 코드예요. 버그예요. 사람들이 보통 만들어내지 않는 종류의 버그를 챗GPT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심플 타스크이기 때문에 챗GPT가 버그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는 믿지를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 요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아마 다운로드 안 받을 겁니다. 이미 데이터가 구글에 로컬리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면 다운로드 스텝은 지나갈 거예요. 벌써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만들고요. 배치 사이즈가 64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64장씩 쏴준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로더에서 처음 쏴주는 64장의 데이터를 픽스를 했어요. 요거 가지고 트레인 하기 전에 그림 그리고 그 각각의 그림의 의미가 뭔지 지금 현재 모델이 개판일 텐데 그 개판인 모델이 뭐라고 프리딕트하고 있는지 그걸 그림을 그리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고 트레이닝이 끝나면 똑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금 아마 끝났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케이. 여기가 before training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인 하기 전에 어,
모델이 프리딕트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TP 그렇게 써놨네요. 조금 고치면 되죠. 여기 true. predict. 오케이. 오케이. TP라고 써놨는데 그거 조금 true predict으로 바꿨고요. 금방 돌아갈 겁니다. 이건 사이즈가 작은 거여서. 오케이, 벌써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7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림이 안 예쁘네. 그림 좀 예쁘게 합시다. 이미지 쇼 그레이. 예, 그레이보다 바이너리가 예쁘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대부분의 시간은 트레인 할 때 시간이 걸려요. 뭐 그림 그리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이거, 이거 어지럽네요. 다 돌아갔군요. 지금 바이너리로 하지 않고 그레이로 되어 있네요. 바이너리로 고치고 하겠습니다. 요거 그림 그리는 거니까 나중에 보고 요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인을 5번 돌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트레인을 5번 돌렸다는 거는 뭐냐면 트레인셋이 6만 장이거든요. 6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 트레인을 한 번 마치면 이 폭이 하나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폭 5번이 끝났죠. 그러면 그러니까 6만 장의 사진을 5번 훑고 가면서 트레이닝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에 트레인셋에 6만 장이 있는데 6만 장 사진 각각이 트레인 페이스에 5번 컨트리뷰션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폭이 10이다 그러면 트레인셋에 있는 6만 장 사진이 트레인 페이스에서 10번의 컨트리뷰션을 합니다. 지금 이폭 5라고 그랬죠? 그러면 트레인셋에 있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5번의 컨트리뷰션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배치 사이즈 64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한 번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64장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요. 6만 장이 있죠? 6만 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64장씩 자르는 겁니다. 64장씩 잘라서 64장씩을 한 묶음으로 해서 트레인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6만 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6만 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장씩 짜야겠다. 그러면 뚜루룩 하면 6천 개로 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6,000번이 푸르르륵 지나가면은 6만 장의 사진이 한번 쫙 훑고 지나간 거예요. 이 폭이 한 번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6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치 사이즈가. 그러면 6만 장의 사진을 64개로 쭉쭉쭉쭉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돌아가면 이 폭이 한번 끝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정확하게 64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버리든가, 그 스텝은 버리든가, 아니면 그거 스텝도 하던가. 그 초이스가 있는데 아마 디폴트는 사용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쭉, 쭉 5번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모델을 만들었고요. 요 모델에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라고 해서 요놈은 웨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델 닷 웨이트 하면 요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요거는 모델 닷 바이어스라고 부르면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챗GPT랑 얘기하면서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몇 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냐면 784개가 들어와서 10개가 나와야 되니까 7840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10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얘기하는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상에 점이 쫙 찍혀 있을 때 거기에 라인을 쫙 긋죠.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러면 그 라인은 두 개의 파라메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파와 베타. y절편과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는 모델이 7,85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은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델이. 이거는 7,84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알파 베타를 결정하는 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근데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알파 베타를 어떻게 찾았냐면 노멀 이퀘이션을 풀어서 찾아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는 7,850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7,850개의 숫자예요. 두 개의 숫자가 아니고 7,850개의 숫자예요. 어떻게 찾느냐? 노멀 이퀘이션을 풀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는 노멀 이퀘이션이 없어요. 오케이? 다른 방법으로 찾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7,850개의 숫자를 어떻게 찾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세팅에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게 파라메타 수가 작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 이게 true고요. 이게 predict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xi, yi가 있었죠. 그러면 yi가 우리가 predict 하려고 하는 true value고요. 알파 베타가 주어졌다고 그러면 라인이 주어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로 x 가지고 프리딕 하는데 xi 가지고 프리딕 하거든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라인이 주어졌다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알파 베타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뭐라고 프리딕 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xi라고 프리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어떻게 찾겠다고 했냐면 요걸 스퀘어 true하고 프리딕의 차이를 스퀘어해서 에버리지를 계산했거든요. 그걸 L2 로스라고 불렀고 요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았어요. 그죠?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뭐 여기 알파, 베타, 여기 로스가 있는데 여기가 미니마이즈가 되는 알파 스타, 베타 스타를 찾은 거예요.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노멀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손으로 끄적끄적 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혹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게 ML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ML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likelihood function을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하는 것과 log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하는 것과 요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같은 타스크라는 걸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L2 로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likelihood 펑션을 maximize 하는 놈을 찾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엠니스트 데이터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L2 로스라는 걸 미니마이즈 하는데요. 엠니스트 데이터에서는 대응하는 로스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어떻게 생겼냐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어떻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는지 재미나이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놈이 있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는지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L2 로스에 익숙하니까 L2 로스에서 만약에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이 없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알파 스타, 베타 스타를 찾는지 그거부터 이해를 하자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노멀 이퀘이션이 없다고 치고 L2 로스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셋이 굉장히 커서 데이터셋이 6만 개가 있다고 그래 보죠. 데이터셋이 6만 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뭐 노멀리케이션을 풀려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대응하는 매트릭스가 6만 바이 6만짜리 매트릭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인버스 계산을 해야 되는데 힘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6만 장을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64장씩 올릴 거예요. 이걸 배치라고 부릅니다.
6만 장의 데이터를 64장씩 잘라줘요. 그래서 64장씩 올려줘요.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게 6만 바이 6만짜리 매트릭스를 푸는 게 아니고 64 바이 64 매트릭스를 푸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요 64장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로스는 64 sum i는 1부터 64 yi 거꾸로 쓸게요. 요거를 앞에다 썼습니다. 요거 L이라고 쓸게요. L2 로스예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알파로 미분하고 베타로 미분해요. 그러면 알파로 미분하면 이게 요것만 떨어지면 돼요. 베타로 미분하면 스퀘어 떨어져 나가고 xi만 곱해주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알파 베타가 있죠. 지금 현재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람다라는 걸 곱해줘서 람다는 고정되어 있는 양수입니다. 러닝 레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러닝 레이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빼줘요. 그래서 새로운 알파 베타를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하고 로스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로스를 알파와 베타로 미분을 해줘요. 그러면 두 개의 미분값이 나오죠. 그걸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레디언트라고 쓰고요. 알파 베타는 세타라고 보통 쓰고요. 그래서 세타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세타는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L2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L2 로스를 알파로 미분하고 베타로 미분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해요. 64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고요. 러닝 레이트 곱해서 기존의 알파 베타에서 빼줘요. 이렇게 하고요. 이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드에서 보면 여기 보면 64로 되어 있죠. 배치 사이즈가 64로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돌릴 적에 64장을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트레인 로더 부분인데 트레인 로더를 포루프에 얹혀서 포루프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64장씩 쏴져요. 그러면 그 64장을 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고요. L2 로스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걸 계산합니다.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복잡 조금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개 한꺼번에 새로운 걸 설명하면 믹스업 될까봐 L2 로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6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L2 로스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알파로 미분하고 베타로 미분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로스 값이 점점 떨어져요. 티피컬리. 로스 값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 경우는 러닝 레이트가 너무 커서 그래요. 러닝 레이트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적절히 잘 선택을 하면 로스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러닝 레이트이 어디에 써 있냐면 여기에 써 있어요. 러닝 레이트를 0.1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옵티멈 SGD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거고요. 예, 여기 모델이 여기 있고 여기 모델 파라미터스가 여기가 아까 얘기한 파라메타 7800 몇 개였나요? 몇 개였나? 7850개, W가 785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이어스 텀이 10개니까 7850개의 숫자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0.1로 여기 람다라고 표시한 거. 람다라고 표시한 거. 이게 지금 0.1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원디멘전인 경우를 잠깐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로스가 x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에서 출발을 한다고 그래봐요. x가 1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0인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면 2x죠. 그죠? 2x예요. 그러면 2가 되겠죠. 람다는 0.1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x가 1인데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 계산했더니 2가 나왔어요. 러닝 레이트는 0.1로 빼줘요. 그러면 0.8로 되나요? 그죠? 0.8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0.8 빼기 0.1 곱하기 얼마인가요? 2x니까 0. 곱하기 2니까 1.6이네. 1.6. 그러면 0.1을 곱하면 0.16이고요. 0.8에서 0.16을 빼면 0.64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오케이. 그림이 조금 낫네요.
여기 보면 72104149가 나왔는데 true 위에 타이틀을 보면 true는 true겠죠. 그 다음에 predict이 있는데 predict은 after training이군요. 지금 보는 게 before training을 보죠. 이게 before training이에요. predict을 보면 1770663 하나만 맞췄어요. 첫 번째 줄에서. 그죠? 시력 검사하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줄에서 하나만 맞췄어요. 네, 아마 이게 마지막 줄 볼까요? 막줄 보면 막줄에는 몇 개나 맞히나? 막줄에도 하나 맞췄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before training입니다. 이거는 after training 보죠. 지금 이폭 5번 돌렸고요. after training은 첫 줄을 보시면 7722110044114499 다 맞췄죠? 다 맞췄어요. 막줄 봅시다. 막줄. 아까 막줄 봤으니까. 막줄 보면 4411995577889932 하나 틀렸네요. 그죠? 근데 before train에서는 막줄의 맨 마지막 거가 맞았었거든요. 근데 트레인이 끝난 다음에 막줄의 맨 마지막이 틀렸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서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테스트셋 만장에 대해서 그 accuracy를 테스트했더니 91.96%가 나온 거예요. 그죠? 랜덤하게 내가 프리딕을 한다고 그러면 10%예요. 그죠? 지금 굉장히 well balanced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내가 랜덤하게 프리딕 한다고 그러면 10%가 될 거예요. accuracy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91.96%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뭔가를 배운 거죠.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배운 거예요. 이게 가장 심플한 모델이고요. 좀 sophisticated 모델 가면 99% 넘어갈 겁니다. 네, 이거는 아주 bare minimum simple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러닝 레이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죠. 이거 제가 옛날에 코드 짠 게 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러닝 레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메타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지금 로스 펑션이 x 스퀘어라는 세팅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로스 펑션이 미니마이즈가 되는 포인트가 제로죠. 그죠?
제로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arbitrary parameter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가 1이라는 데서 출발한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gradient descent를 쭉 타고 가면 hopefully x가 0에서 stop 할 거예요. 이렇게. 요새는 코드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 코드라고. 코드를 옛날에는 한 땀 한 땀 코드를 짰는데 요새는 말로 코드를 짜요. 여기 음성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말로 하면 코드 짜줘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5에서 출발을 해서 gradient descent 지나면서 이렇게 해서 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예, 요게 러닝 레이시 좋은 계획이고요. 러닝 레이시 개판이면 1.0으로 해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와우, 와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5에서 gradient descent를 했더니 마이너스 5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gradient descent를 했더니 5로 간 거예요.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0.9로 해보죠. 오케이. 약간의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5에서 출발을 했어요. 러닝 레이스를 0.9로
러닝 레이스를 0.9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음수 영역으로 갔다 양수 영역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면서 컨버지 한 거고요. 요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떨어지긴 하지만 러닝 레이시 로스 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 너무 와일드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것도 안 좋아요. 와, 원샷에 갔네요. 0.1로 할게요. 이렇게 떨어지기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1.1이면 로스 값이 증가해요. 예? 그래서 로스 값을 티피컬리 로스 값을 찍어보는데 로스 값이 증가하죠. 러닝 레이스 크다는 얘기예요. 러닝 레이스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점점 줄여서 이 러닝 레이스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러닝 레이시 0.1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를 뭘로 잡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러닝 레이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트레이닝 페이스고요. 여기 이 코드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불렀고요. 여기 다섯 번 돌린다는 얘기고 여기 트레인 로더가 포루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배치 사이즈 64장씩 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게 옵티마이저고요.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넌으로 리셋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그레디언트 기존의 그레디언트에다 그레디언트가 애드온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어큐뮬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레디언트를 리셋해서 거기다 새로운 그레디언트 계산이 되면 거기다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저장하는 공간을 리셋한다는 개념이고요.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64장의 이미지를. 그러면 여기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 아웃풋은 64장 각각마다 10개의 숫자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고 10개의 숫자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섞여 있어요. 더했을 때 1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데 그거를 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다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요 라벨은 각각의 사진이 0인지 1인지 그거가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걸 계산을 해줘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L2 로스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거고요. L2 로스 계산이 됐다고 그러면 로스 백워드 하면 이 그레디언트 계산이 돼요. 오케이. 그 파이토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아니면 이거 여러분 손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뭐였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타 마이너스 람다 그레디언트 세타 요걸 계산해서 세타를 집어넣어줘요. 이걸 아까 얘기한 매트릭스하고 B라고 표시한 거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7840개 플러스 6이 10개에서 7850개의 숫자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폭이 끝났을 때 로스를 프린트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사진 7이 들어갔고 이게 7이라고 그려보세요. 사진 7에 해당되는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 7이라는 숫자를 쭉 펼쳐요. 그럼 여기 784개의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XA 플러스 B를 해요. 그럼 여기 10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러면 요 10개의 숫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더했을 때 1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확률로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softmax를 쳐줍니다. 그러면 이 softmax가 해주는 작업이 뭐냐면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는 이 10개의 숫자를 다 일단 양수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익스포넨셜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양수가 돼요. 양수는 됐고요. 더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더해서 1이 된 놈을 계산해서 그걸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10개의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이놈은 7이거든. 그러면 여기 P0부터 P9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7이라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P7을 뽑아요. 예, 로그를 취해줘요. 마이너스 취해주고. 각각의 사진마다 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쓸까요? PYI sum
그러니까 7이라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8이라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7이라는 사진이나 8이라는 사진이나 펼쳐놓고 보면 78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놈이고요. 거기에다가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텀을 더해줘요. 그러면 10개, 각각 10개의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각각 10개의 숫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0개의 숫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를 치면 10개의 숫자가 다 양수가 되고 더했을 때 1이 돼요. 확률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사진에서는 P7을 뽑아오고요. 8이라는 사진에서는 P8을 뽑아와요. 1이라는 사진에서는 P1을 뽑아오는 거고요. 0이라는 사진에서는 P0을 뽑아와요. 그래서 로그를 취하고요. 더 에버리지 아웃을 하고 마이너스를 줘.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해주는 작업.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는 인풋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요것과 요 놈이 들어가요. 예,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는 10개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소프트맥스가 안 쳐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요. 내부적으로 소프트맥스 칠 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내부적으로. 그리고 요 숫자가 7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로. 그게 지금 이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클래스고요. 여기에 이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스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64장에 대한 데이터고 64장 각각에 대해서 아웃풋 10개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 한 장당 10개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 10개의 숫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더했을 때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지금 불렀는데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거든요. 그거가 내부적으로 그 10개의 숫자를 소프트맥스를 취해줘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줘서 그 10개의 숫자가 다 양수고 사진마다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10개 숫자를 만들어주고요. 라벨을 봅니다. 라벨이 7이다. 그러면 거기서 P7을 뽑고요. 라벨이 3이다. 그러면 P3을 뽑아요. 라벨이 9다. 그러면 P9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취하고 그 64개의 숫자가 64개의 로그들이 계산이 되고요. 그거를 에버리지하고 9를 마이너스를 쳐줘요. 네?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메커니즘은 이해되셨나? 이해 안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요거를 다른 입장으로 볼게요. MLE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7이라는 사진과 아까 8이 있는데 9라는 사진 두 개만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64장의 사진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7에 대해서 확률이 있겠죠? probability
7. 이게 그림이 7이라는 사진이 들어갔고요. 7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7이라는 사진이 플랫하게 펼쳐져서 A하고 B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사진이 들어왔고 그걸 플래트닝을 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A를 곱하고 B를 곱해요. 그러면 10개의 숫자가 나오고 그걸 소프트맥스를 치면 10개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P7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P9죠. P9. 여기에는 이제 9라는 사진이 들어간 거고, 마찬가지로 A, B가 들어간 거고, 파라메터로. 두 개만 했는데, 여기 64개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 64개가 곱해지는 거예요. 이게 likelihood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를 잘 선택을 해서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A축이고요. 여기가 B축이에요. 여기 A축은 784 디멘전이 아니고 7840 디멘전이고요. B는 1D가 아니고 10D예요. 디멘전이. 그리고 여기 likelihood function 디멘전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현재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서 어디론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typically likelihood function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log likelihood function에서 이 작업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log를 취해주면 log P7 인풋으로 7 들어가고 A, B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9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진 들어가고 파라메타가 알파 베타가 아니고 A, B라고 표시한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알파 베타가 숫자 하나들이죠. 여기 A, B라고 썼는데 A는 784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B는 한 개의 숫자가 아니고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은 로스 요거는 스몰 L로 보통 표시하고요. 그림상으로는 그림 그 이미지 상으로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딥러닝 쪽에서는 마이너스 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똑같이 L이라고 쓸게요.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그랬으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취해주고요. 에버리지를 취해줘요.
그리고 요 놈이 일로 들어가. 오케이. 그러면 그림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플립된 거예요. 여기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요. 여기는 A, 여기는 B.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미니멈을 발생하는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비교를 해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L2 로스라는 걸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달라요. 그런데 기계적인 계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포뮬라가 있어요. 파라메타를 찾는 포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L2 로스가 미니마이즈가 되는 포인트를 찾는 포뮬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멀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오케이? 근데 요 엠리스트 데이터나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혹은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요쪽에서는 클로즈 폼 솔루션이 없어요. 클로즈 폼 솔루션이 없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러닝 레이스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러닝 레이스를 너무 크게 선택을 하면 로스 값이 커져요. 그래서 티피컬리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러닝 레이스를 크게 해서 로스 값을 블로업을 시킨 다음에 러닝 레이스를 점점 줄여줘요. 러닝 레이스는 너무 작으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많이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그래야 빨리 퇴근도 하고 집에 가고 뭐 친구 만나고 술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걸어놓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러닝레이시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러닝레이시 너무 작으면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러닝레이시 너무 크면 로스 값이 블로업해요. 그래서 티피컬리 어떻게 하냐면 일단 러닝레이스를 크게 잡아서 블로업을 시킨 다음에 점점 낮춰줘요. 그러면 적절한 러닝레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러닝레이스를 적절히 선택을 했으면 그걸 이제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데 어떤 걸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배치마다 로스 값 계산하고요. 로스 값의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고 그러면 파라메타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아주 심플한 아주 심플한 걸로 해서 여기 91%가 나왔거든요. 가장 파퓰러한 걸로 바꿔볼게요.
CNN이라는 거고요. 예, 요 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예, 이게 뭐냐, 요게 뭐냐는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쪽 방향으로 91, 아까 91% 나왔는데 91%가 최선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아마 99% 넘을 겁니다. 봅시다. 요거 바뀐 거 없고요. 요 부분만 바뀌었어요. 여기 심플 CN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심플 중에 가장 심플한 걸로 심플 엠니스트라고 여기 이 부분만 바뀐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만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바뀐 거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배치 사이즈 64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로스가 프린트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지금 들쑥날쑥하네요. 그죠?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러닝 레이지 크다는 얘기예요. 러닝 레이지 줄여줘야 돼요. 지금 이쪽은 러닝 레이스를 얼마를 잡았나? 여기도 0.1로 잡아놨네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로스 값이 아까랑 다르죠? 지금 이게 지금 아주 심플한 경우로 세팅한 거고요. 지금 요건 CNN으로 한 건데 로스가 차이가 많죠? 그죠? 예. 오케이. 로스 4, 로스 5. 예, 여기 보니까 로스도 조금 저가 프린트 로스를 얘가 프린트 조금 잘 맨 마지막 로스만 프린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에버리지 아웃해서 프린트를 해줘야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로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레이닝이 끝났고요. 트레이닝이 끝났고 파이널 액큐러시가 98.71이에요. 아까 91%인가 그랬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